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한국의 GDP 발표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런데 한국의 GDP 발표가 하루 남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브렉시트의 우려, 그리고 맥도날드를 포함한 미국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장 막판에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매수 주체는 기관인데, 기관이 오늘 소폭으로 매도를 하자 우리 증시는 그냥 힘없이 무너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9%,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7%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코스닥에 하락한 종목이 약 80% 정도입니다. 상승 종목이 365 종목, 하락 종목이 875 종목, 코스피도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은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길 보세요.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움직이는데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적었으며, 한국 증시는 바이오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별다른 힘을 못 받고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북한에서 김정은이 금강산 관련 시설 철수 지시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증시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국의 3분기 GDP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내일 과연 상승세에 접어들까요? 아니면은 내일을 기점으로 매도세가 거칠어지면서 하락장이 시작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다 안 끝났고,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0.44%까지 상승 중이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꼬그라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장 막판에 급락한 이유는 유럽의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리고 맥도날드를 비롯한 미국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막판에 하락 반전을 하였는데, 참 웃기죠. 브렉시트가 지난번에도 투표를 하면서 3일 전부터서 우린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3달 더 연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브렉시트 투표를 다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게 거절당하면서 미리 뉴스가 장 초반부터서 나와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반영을 안 받고 심지어 어제 유럽장은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와 브렉시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어제 하락을 했죠. 어제 물론 한국의 야간 선물도 하락을 했었고, 야간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렸던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해드렸던 게, 최근에 외국인은 야간 선물이든 선물을 5천억 원 이상 매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 선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4,600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예. 반 이상을 판 거죠. 그래서 지금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 왜냐면은 내일이 한국의 GDP 발표인데 포지션이 지금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관은 포지션이 매도로 돌아섰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한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난 2분기처럼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2분기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말이 지배적이죠. 2분기가 참고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정부에서 추경을 집행하면서 자금을 투입해서 좀 억지로 올렸는데, 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0.3에서 0.6 정도를 예측한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일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나와버린다면은 시장은 상당히 출렁거리면서 흔들릴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72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꼬그라졌어요. 그런데 어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마이크론부터 살펴보시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24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3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퀄컴이라던가 인텔 이런 애들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AMD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이 상승 종목이 없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 대신 외국인이 그 이상을 더 사줬는데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연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록딜 물량이고 블록딜 물량을 제외하고도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도 어제 안 좋았죠. 마이너스 0.77로 끝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미국의 마이크론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하이닉스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많다. 매번 말하듯이 오늘도 하이닉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내일 설령 실적이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위로 뻥 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동안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 많이 올랐어요. 수급도 보시면은 매집한 물량들 요만큼 있고 이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더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물량들을 위에서 좀 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뭐 실적 부진이라던가 이런 거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조를 넘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이런스를 아슬아슬하게 충족한다. 그래도 충족을 해도 최근에 매수한 이 금투들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는 연기금의 대량 수급이 있긴 하지만 연기금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다? 예, 지난번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보여드렸지만 약 10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이렇게 살짝 매도를 하자 그냥 코스피가 힘을 못 쓰고 쭉 내립니다. 평소에도 코스피는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1% 이상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일자별로 보시면은 심각합니다. 17일 보세요. 513 종목이 내렸고 이날도 내렸고 이날도 내렸고 이날 하루 빼고 거의 다 내린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 1% 오르고 0.23% 오르고 그래도 지금 뭐다? 삼성전자라던가 시총 상위주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 혹은 소폭 하락한 걸로 보이지만 개별 종목으로 따져보면은 5일 동안 계속 내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52주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에는 플러스 0.62%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 치료제 관련 소식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대로 큰 기대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뭐 네이처셀부터서 시작해가지고 알츠하이머 관련주 뭐 줄기세포 관련주 날라가더군요. 네이처셀 오늘 상한가 갔죠. 근데 저는 네이처셀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라정찬 씨. 예, 여기에서 나오는 곤약 젤리는 맛있지만 예, 절대로 이 회사 자체는 절대 못 믿는다.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한 건 제약바이오 시총이 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애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고 HLB는 오늘 거래 정지였지만 HLB 생명과학, HLB 파워 등 제약바이오가 시총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그게 오르니까 요렇게
내리는 종목이 80%여도 우리 증시의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렇게 상승으로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환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환율은 이제 1150원대 연말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환율이 얼마일까요? 환율 한번 보시면 1171, 116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는 환율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그리고 아직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환율이 확 떨어질 리는 없고 오히려 내일 GDP 발표 이후에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다시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달에는 우리나라 달러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때도 한국의 GDP 발표가 되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한국에 국채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환율이 그냥 미친 듯이 올랐었는데 5월 달에는 트럼프와 그리고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무역전쟁이 종결된다. 그런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내일 진짜 한국의 GDP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환율 시장 역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내일 환율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장중에 환율과 그리고 S&P 500 등 야간 선물을 이렇게 체크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음봉으로 시작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고 10시 30분 전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고 오히려 11시 반이 아닌 지금은 12시 반을 기점으로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더니 촥 하고 밀려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또 장중에 이렇게 체크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장중에 외국인은 매수였고 개인은 매도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의 매수가 더 늘어납니다. 지수가 1% 가까이, 지수가 오히려 더 빠지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팔고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지수를 좀 끌어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지수가 올라와도 여러분 하락 종목의 변동은 별로 없어요. 하락 종목은 항상 600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 종목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700 종목대 하락 종목이 더 늘어나고 종가에는 외국인이 동시호가에 그나마 좀 들어와주면서 10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외국인 딱 순매수 이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팔고 튀었고 이 전략을 요즘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GDP 발표 이전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내일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거래량이 상당히 적고 여기 오를 때도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도 지금 똑같아요. 조그만한 이슈, 조그만한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가 된대. 혹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조금 부진했다. 그런 뉴스만 나와도 그냥 1%대 급락이 나오고 그런 시장이고 위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주에서 오늘처럼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힘쓴다. 저런 뉴스만 나와도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막 상한가 가는 것처럼 지금은 조그마한 호재, 조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만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별로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과 전혀 무관한 테마주와 그리고 찌라시로 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지금 하락한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하락 중인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포트 교체라던가 어느 정도 반 정도 막 손절을 하면서 이 포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진짜 GDP 발표하고 한국 시장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들어왔던 것마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GDP가 발표되고 좋게 나오면은 2100을 터치하러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면은 다시 2250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가로길에 놓였을 때가 가장 무섭고 고민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스몰딜도 안 나왔다 하면 여기서 바로 빠지는 거고, 스몰딜이라도 나왔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올라갔어도 거래량 없이 그냥 갭만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냥 급락 나오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달러 안정화, 불확실성 제거, 브렉시트라던가 혹은 무역전쟁 등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지 마음 편히 좀 매매를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불확실성은 우리나라든 세계 증시든 존재를 해왔어요. 뭐 메르스,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 오늘 좀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온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코스닥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수는 이렇게 상승해도 제약 바이오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가지도 않죠. 특히 제약과 바이오가 쉬거나 조정을 주면은 여러분 평소 때 어떤 종목이 갔습니까? 예, 대북주가 갔어요. 근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참 웃기죠. 어제 영상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정말 좋은 뉴스가 있다 하면서 언론에다가 여러 가지 찌라시를 발표를 했죠. 어제는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북한과 관련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한테 전화를 11번이나 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전화를 한 번 걸면 지금 바로 받아준다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 김정은은 남측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리고 남측에서 만든 호텔이라던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던가 시설물들을 다 철거해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대북주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소게임, 바이오주가 내리면은 대북주가 오르고 대북주가 내리면은 바이오주가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 다릅니다. 대북주는 그냥 안 좋은 뉴스에 바바바바방 오늘 내렸고, 오히려 트럼프가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에는 북한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좋은 뉴스가 나오기보다는 앞으로 악재 뉴스가 더 나올 게 많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늘처럼 알츠하이머라던가 뭐라던가 조그마한 뉴스만 나와도 그냥 바이오주들이 막 요동을 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마치 2015년도 제약바이오 급등기를 보는 것 같은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가 거래 정지가 되니까 HLB 파워 그리고 HLB 생명과학 등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애들은 여러분 뭐다? 관리 종목이다. 관리 종목은 여러분 이거 지금 상한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그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이거 뭐 지금 뭐 실험에 임상에 성공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면은 지난 헬릭스미스처럼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때리거나 아니면 이번 달 감사보고서에 뭔가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HLB 파워.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근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미래 성장성을 기반하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거 뭐 지금 뭐 이 신약만 성공해봐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따라가진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돼 있고 지금처럼 뭐 합병 이슈라던가 뭐 신약 기대감 이런 걸로 오른 애들은 기대감보다는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위에서 눌러버리면서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진약품도 보여드렸지만 얘랑 똑같이 뭐 KTNG 소규모 합병이라던가 이런 거 갖다가 요렇게 2,000원짜리를 여기까지 꼬셨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상한가를 이렇게 갔던 애들은 하한가도 금방 갑니다. 하한가도 위에서 차익 실현 딱 하고 빠바바방 내리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진짜 속수무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한가를 가거나 혹은 주가가 내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영업 손실 4,367억 원 적자폭 확대. LG 디스플레이는 원래부터 실적이 안 좋은 회사고 매번 공매도 과열 종목에 걸리고 매번 공매도에 짓눌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여기 영업 실적 예상치가 2라고 적혀 있는데
자, 내년까지 계속 적자가 지속될 거라고 하고 적자폭을 축소하는 게 이번 연도 목표였는데 적자폭 축소가 되었을까요? 지금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영업손실이 4,367억 원인데 지금 영업손실이 예상치가 3,221억 원이니까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어닝 쇼크고 지금 시간 내에서도 내렸고 종가에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개장하고 난 다음에 또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던가 뭔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 위에서 좀 이제 OLED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 탁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내려갈 상황에 처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고 같은 OLED라던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뭐 AP 시스템 이런 애들도 오늘 같이 내리잖아요. 디스플레이 전망이 안 좋으면 같이 내리고 AP 시스템 지난 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얘도 그렇고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애들도 같이 내리고 있단 말이야 같이. 근데 삼성에서 지난번에 OLED 투자한다 그 뉴스에 여기까지 빵 띄워놨는데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지금 손실이 몇 프로다? 최소 20% 이상이죠. 최소 손실이 20% 이상 되는데 뉴스 하나만 믿고 이런 데서 들어가거나 뉴스 하나만 믿고 계속 홀딩하거나 그러면은 요렇게 단기간에 깨져요. 지금 지수가 1% 2% 급등을 해도 내 종목이 안 가고 그런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건데 요런 종목을 들어가신 개미분들이 뭐다? 삼성 이재용의 통큰 디스플레이 투자. 디스플레이 지금 세계 시장을 노린다 뭐 한다 하면서 호재 만발의 기사만 읽고 개인분들만 이렇게 사고 그 물량들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팔아버리고 이날 다 팔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와 봤자 반대편에서 오지게 팔고 얘네는 이렇게 들어와도 대차해주면 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지금 실적 발표 때 좀 전망이 어둡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뭐 그런 종목은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또 레포트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 제주항공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또 레포트 나왔어. 3분기 실적 둔하다 뭐 둔화에다가 실적 부진은 4분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레포트들이 계속 나왔어. 시장 악화와 뭐 이번에 유니클로 광고라던가 뭐라던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4% 내렸어요. 오늘 또 4%. 제주항공이라던가 하나투어라던가 이런 데서 자꾸 좀 올라왔을 때 저는 꿈을 꿨어요. 이번 분기는 악재 뉴스가 나오겠지. 분명히 실적 부진을 하겠지만 내년 분기 실적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뉴스가 더 나오면서 그동안 이렇게 조정을 얼마나 줬어 지금. 작년 4월부터서 지금 몇 월까지예요 지금. 아니 4월부터서 지금 6개월 넘게 계속 조정만 줬으니까 이제는 이런 데서 잠깐 좀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유니클로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내렸죠. 근데 만약 유니클로 악재가 안 터졌으면은 얘네는 이렇게 기사를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시 불매운동이 뭐 지속된다 어쩐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그냥 다 메말랐고 거래량도 없고 그냥 지수 종목은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이날 하루는 진짜 뭐라고 할까 장중에 변동성 없이 그냥 쫙쫙 올랐거든. 뭐냐면은 보통 개미도 털고 그리고 종목이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 한 3%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종가에 막 3% 오르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중에 밀리지도 않고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에서 이 종목이라던가 여행 섹터는 제가 잠깐 매매를 했을 때 행복한 꿈을 꿨어요. 얘를 좀 더 들고 가볼까. 실적 발표를 내가 알아요. 매딜날 하는지. 그 전까지 좀 중간중간에 굴곡은 주겠지만 끌고 가볼까 했는데 저는 이낙연 총리라던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랑 취임식이라던가 그쪽에 간다고 할 때 뭔가 마찰이 생기거나 뭐라던가 그런 거가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 못 가져가고 최근에는 뭐 미중 북미 협상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던졌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안 가져간 게 맞았네요. 이거는 누구도 예측 못해. 이거는 불매운동 뭐 그 유니클로 그 광고나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터질 걸 몰랐는데 좋아 보이는 거에서 뒤통수 치거나 좋아 보이는 거를 지금 끌고 갈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을 저는 장중에 계속해요. 근데 장중에 그거 잠깐 고민하잖아요. 그럼 장이 끝나 있어. 그리고 주식 생각 좀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 있고 1년이 지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최대한 진짜 주식 생각을 막 줄이려고 하는데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정말 더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여기 한호가 올랐어요.
S-오일 영업이익 2,307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6%라고 됐는데, 마이너스 26%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런스를 얼마 잡았냐, 그게 중요하죠. 가이런스 이번 분기 얼마나 잡았을까? 가이런스 영업이익이 1,957억 원인데 1,957억 원인데 어이구 잘 나왔네. 2,307억 원이면은 영업이익 합격. 영업이익이 합격이고,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랑 좀 따져보자고요. 자,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6조 2,300억 원? 6조 2,300억 원. 오케이. 약간 매출 좀 줄었어. 그래도 괜찮네. 그 당기순이익만 이제 좀 살펴보면은, 아니, 당기순이익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당기순이익 예측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앞에 뭐 붙어 있는 줄 알고 딱 봤더니 516억 원이네? 아니, 그래도 여러분 실적이 예상치를 좀 약간 하회를 했어도 지난 분기에 적자가 나왔다가 이번 분기 흑자 전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고, 외인 기관의 수급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S-오일보다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5%가 빠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노베이션, 루브리컨츠와 지분 매각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제 장 끝나고 거래소에서는 풍문으로 들었어 조회 공시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저렇게 나온 건데, SK에서 루브 컨텐츠 지분 매각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거래소에서 루브 컨텐츠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SK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LG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이랑도 지금 뭐 소송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현재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걸 되돌리려면은 실적 발표 나와서 실적이라도 좀 좋아야지 이 위로 좀 올라가고 그럴 텐데,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고 발표 예정일조차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는 지금 추세를 돌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외인 기관의 수급도 씨가 말랐고, 그리고 정유주는 이 유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유가가 막 지난번처럼 40불대로 가거나 그러면은 정유주는 매번 흔들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정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가와 그리고 이런 소송이라던가 혹은 조회 공시 요구의 조회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북주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금강산에 있는 시설, 남한의 시설을 다 철수하라 하니까 오늘 이렇게 한창이라던가 아난티 그리고 대북주들이 대부분 내렸는데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샀어. 그리고 여기다가 피날레로 북한에서 또 미사일 실험이라던가 저런 것도 한 번 또 몇 번 해주면은 이거 추가로 급락합니다. 추가로 급락. 여기가 지지선이라서 이렇게 좀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쏘거나 혹은 좀 악재 뉴스, 실적이라던가 실적 악화라던가 그런 거 나오면은 바로 밑에 무너집니다. 특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실적 발표에 매우 취약하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는 거. 지난 분기 실적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도 또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와버리면은 실적으로 얘는 또 무너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모바일 리더에서 오늘 실적이 나오고 10%대 급락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플러스 36%, 전년 대비 매출에 비해서 36%나 더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런스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이런스가 안 나와 있거든요. 좀 인기 없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시총이 좀 낮거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런스나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안 사요, 이런 종목을.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기 메릴린치가 오늘 다 팔고 이렇게 튀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내릴 때 여러분 거래량 많이 터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메릴린치가 이렇게 팔고, 그리고 기관이 좀 이렇게 샀다고 해도 지금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는데 이렇게 막 급락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막 투매 잡기 하다 뭐 하다 막 이런 거 하면서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전 가이런스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일단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적자 기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 증가를 했어도 요렇게 빠지는 회사도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살펴보죠. 더존비전. 예. 이건 뭐냐? 예전에 알파고하고 그 다음에 이세돌이랑 바둑을 들 때 급등했던 종목. 예. 빅데이터 관련주죠. 그래서 더존비전이 옛날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아니 오늘 얘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34%.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았다면서 더존비전이 오늘 양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제가 장중에도 체크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이게 장중에 제가 찍어놓은 스크린샷입니다. 자 여기에서 V가 뭐냐, 메칸더 V가 아니라 VI인데, 여기에 걸리면은 이제 단기 과열이 걸려가지고 장중에 이제 3분간 거래 정지가 되고 3분 뒤에 위아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통과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찍어 놓은 겁니다. 장중에 위에 이 매수 수량이나 이런 걸 보고 시간대를 보시면은 아 이거 못 뚫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오늘 장이 어땠어요? 개판이었잖아요. 내리는 종목이 85%, 시황도 안 좋아. 근데 위에 이렇게 쌓인 물량이 이게 대충 얼마야? 얘 6만원짜리예요. 6만원짜리 여기 1000 주면은 6억이에요. 여기에 한 몇십억씩 있고 얘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종가에 위로 못 가겠구나 대충 파악을 하고, 얘를 지금 여기서 사기에는 너무 불리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1000주를 사잖아? 그럼 내가 1000주를 던지려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것도 얘가 중간에 던지면 막 빼버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이고, 실적이 잠깐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 뿅 올려도 다음날 또 파는 경우도 있고, 내일이 한국 GDP 발표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오늘 섣불리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장중에는 되게 매수세가 강해서요. 이쪽으로 그냥 많이 쏠리고, 지난번 동진 세미캠, 뭐 제주항공 그런 애들처럼 장중에 별로 하락을 안 주고 이게 장중에 한 3% 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잡기가 되게 힘든데, 장중에 진짜 뭐 하락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쯤에서 좀 빠졌는데 이때는 11시 반 이후, 그러니까 오늘 12시 반에 조정이 좀 많이 왔는데 그때 이후에 빼고는 조정도 안 주고 이렇게 싹 올라갔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계속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시장에 뭐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무슨 종목들 보면 장중에 막 4, 5% 급락 갔다가 올라갔다 정신이 없고 종가에 팍 올리는 종목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실적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요렇게 장중에 그렇게 크게 조정을 안 주거든요. 대신 이런 애들은 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해봤자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더존비전도 옛날에 상한가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알파고 때도 그러고. 근데 장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한 종목을 찾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는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애들을 지난번에 이런 데서 진짜 너무나 편안했다니까요. 진짜 장중에 한 번도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냥 9%까지 쫙 올라가는데, 2017년도에 상승장에서나 느꼈던 그런 안락하고 편안함을 이 종목에서 느껴가지고, 이 종목도 그래. 제주항공 때처럼. 이거 되게 승차감이 편안한데 좀 더 몰아볼까? 이거 지금 여기 연고점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뚫고 그냥 위로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야. 얘는 내가 수십 번 매매를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한 5일 이상 조정을 줬어. 5일 이상 조정 준 거 항상 기억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내 과거의 데이터를 믿자. 저는 빅데이터는 아니라 스몰 데이터, 제가 노트에 기록했던 그 데이터를 토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매매법이 뭐 이래서 이쪽에서 사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이평선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매매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믿고 그냥 종가에 던지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도 내렸어. 와, 오늘도 내리고 그러고 얘 내일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은 또 내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도 있고 GDP 발표도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삼성전기도 오늘 빠졌는데 내가 내일 한국 GDP 발표가 없었으면 들어갔습니다. 종가에 때렸을 거예요. 내일 한국의 GDP 발표가 없었으면 여기서 때렸겠지만 내일은 한국의 GDP 발표가 있으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오늘 장중에 조정을 주고 뭐 했어도 오늘은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분들이 오늘 다 샀네.
삼성전기는 아무튼 내일 GDP에 따라서 얘 종목이 좀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복제약 실적 호재에 뭐 급등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여러분 1% 올랐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236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야? 441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예상치 하고 비교해 보면은 당기 순이익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닝은 다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서 고가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밀렸어요. 이게 여기가 시초가인데 여기서 좀 밀려서 음봉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수급 자체는 있고 개인이 던져가지고 오늘 내렸고, 얘는 지금 제약바이오에 그나마 실적이 있어서 올라가는 애입니다. 실적이 있어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솔직히 예전에 회계 문제로 분식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죠.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이나 그런 애들은 거래 정지 기간이라도 많았지, 얘는 거래 정지를 어떻게 한 달도 안 줄 수 있는지 진짜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얘는 그나마 이렇게 실적 발표로 올랐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호조할 것이다 뭐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르고 그랬지만, 저는 옛날에 한미약품 사태를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한미약품 절대 매매를 안 합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장중에 20만원을 터치하고 올라갔다가 오늘 좀 내려왔지만, 외국인의 지금 대부분의 코스닥 수급은 바이오 쪽으로 다 때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매도가 나오면은 제약바이오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수급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냥 안 봐도 블루레이처럼 그냥 바이오에서 수급이 빠지고 있고, 바이오에서 이제 수급이 빠지면 일반적인 주식,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HLB가 급락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주식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처럼 오히려 빠질 때 일반적인 주식을 잘 체크해 보세요. 전 제약바이오가 지금 빠질 때 들어가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지, 굳이 지금 제가 제약바이오 이 끝터리에서 들어가가지고 매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간의 단일가를 확인해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74%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 얘네 또야 블록딜이네. 아, 참 미치겠네. 지난번처럼 또 블록딜로 나와서 지금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그럼 여러분, 내일 코스닥 지수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들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제약바이오는 급등하면은 무조건 유상증자, 아니면은 블록딜, 아니면은 전환사채 발행, 아니면 대주주 매도가 요즘 막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쪽에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저런 쪽에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가고 있는 섹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 이런 거 위주로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컴퍼니 K가 급등을 하길래 얘가 엑시트하고 봉오동 전투로 대박났나 생각을 했지만, 봉오동 전투는 겨우 손익분기점 돌파했고 엑시트는 900만까지 가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나 딱 해서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오늘 그냥 뭐 창투사라던가 투자 회사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얘도 또 무슨 4세대 표정 함황제 하면서 얘도 뭐 제약주에 얽힌 거야. 보니까 실적이 아니라 고작 제약주에 얽혀가지고 막 17%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브릿지바이오 지분을 뭐 5.28% 가지고 있다. 그 소식이 그냥 올랐더군요. 참. 참. 어차피 저는 이 주식을 별로 살지는 않지만, 이 주식을 뭐 실적이 좋을 거다 뭐 그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난 분기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신규 상장주고 마이너스는 난 적이 없어요.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에고코인으로 불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이 주가보다 이미 올랐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조정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가지고 잘 나오면 약간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이 정도 주가가 맞아요. 그냥 PBR, PER 뭐 이런 거 다 대입을 하든 뭐라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가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가 뭐 어떻게든 얽혀가지고 뭐 하려는 애들도 많고, 그런데 조심하세요. 오늘 SD생명공학 얘 오늘 뭐 배임 횡령 같은 거 뉴스 떠가지고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4.47로 끝났는데, 자 보세요. 얘 얼마 전까지, 이번 달입니다. 10월 11일까지만 해도 뭐예요? 탈모 개선 특허 취득 소식에 뭐 상한가 가고 요런 찌라시 하나에 장난치고 놀고 배임 횡령 뜨고 지금
튀었어요. 이런데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50% 찍었어요. 마이너스 50%. 이런 거 여기서 막 상한가 같다고 따라가신 분들. 그래서 저런 찌라시 하나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재무제표 클릭해보고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겠구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거 예상치라던가 뭐 이런 거 보면 아니 씨부레 무슨 영업이익이 10억 뭐 지난 분기 2억 마이너스 이런 것만 막 보고 막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뭐 탈모 치료제는 만들면은 여러분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니까. 노벨 평화상. 나도 지금 탈모 때문에 지금 미치겠는데 탈모로 우려먹는 애들이 뭐 오리엔트 바이오라던가 SD 생명공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알츠하이머하고 탈모하고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 요거 갖다가 진짜 찌라시 뿌리고 띄우는 애들 많으니까 그걸로 찌라시 나온 애들은 진짜 조심하세요. 아우 난 이거 언제야? 10월 11일 날 영상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SD 생명공학을 몇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게 뭐 급등했다고 지금 막 흥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예, 요렇게 배임행령이라던가 이렇게 대주주 먹튀에 당해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내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3분기 한국 GDP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국은행에서는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그리고 지지난 분기도 아시죠? 한국의 GDP 발표 이후 극심한 하락장에 돌입하였고 환율도 급상승했던 것처럼 이번 분기에도 가이던스를 충족 못하면은 또 증시와 그리고 환율 시장에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지수가 지금 현재 아무리 올라도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처럼 코스닥은 80%의 종목이 내리는데도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죠. 시총 상위주에 지금 몇 종목만 올려도 지수 자체는 지금 무조건 상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은 계속 괴로울 거예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이 안 오르네 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단순히 지수가 좋네? 한번 사볼까 하면서 지금 들어가면은 오히려 큰 하락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내일 한국 GDP 발표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보시고 불확실성 제거 이후에 매매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도 정말 좋게 나오면서 수급도 개선이 되고 한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